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대한의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방침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안들이 실제로 다뤄질 것인지, 또 실효성은 얼마나 될 것인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대책 이제 뭐 2021년도 방향성 좀 짚어볼 텐데요. 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내용을 언급했어요. 어떤 부분을 언급했는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 질문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될 만큼 모두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 안정화를 성공시키지 못했다며 기존 정책들에 대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히 공급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서 솔직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들이 대부분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규제들이었습니다. 규제의 범위와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풀어야 할 해법은 주택 공급 물량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늘리냐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규제를 현 정부가 다시 없앤다거나 완화시키는 건 아마 곤란할 수도 있으니 주택 공급에만 치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몇 가지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공공 재개발입니다.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인데요. 공공 재개발 사업지가 되면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주택을 공급하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용적률도 12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 언급해 주신 공공 재개발 부분 뭐 관심 요즘에 굉장히 높은데요. 정부가 얼마 전에 뭐 서울의 일부 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성을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정책 의도는 좋으나 한계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 내 공공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거고요. 과연 궁극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동작구 흑석 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등 서울 내 기존 정비구역 8곳을 공공 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지역들에 대한 관심은 쏠리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높게 잡거나 보상금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보상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더라도 재개발은 조합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조합 입장에서는 공공보다 민간이 재개발을 해주길 바랄 수도 있고 토지주의 추가 분담금에 직결되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공재개발 자체가 순항하리라는 기대는 크게 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50%를 공적 임대로 내놓는다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 조합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돼 불만의 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예, 의도는 좋은데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또 다른 뭐 얘기가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전해주시죠. 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신규 택지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이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 사업들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국토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들 또한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역세권 개발의 경우 층고를 올려서 고밀화시키는 방법일 테고 신규 택지 개발 강화 방안은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얼마나 많은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의 경우 사실 많은 세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 재개발 시범 사업 지역 8곳 모두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총 4,700여 세대가 나올 예정인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공급 시점입니다.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 시작되긴 하지만 그 역시도 향후 3년 정도 뒤부터 실제 입주가 가능할 테니까 당장 시장 분위기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래 수요층들이 그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의 공급량이
꽤 나오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래도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준다는 거죠. 네, 변창흠 장관이 설 명절 전에 내놓을 대책이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공급 방식에는 많은 고민을 쏟은 반면에 시점을 당기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 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복합 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 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세권 고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설 명절 전에 올해 정책 기조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문 대통령께서 주택 공급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